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는데요. 이제 우리 동네 집값 진짜 떨어지는 거냐? 오늘은 느낌이 아니라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11월 실제 매매 전세 거래표를 가지고 강남 반포와 같은 서울 상급지와 비교해서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은 팔 타이밍인지 버틸 타이밍인지 들어갈 타이밍인지를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저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를 2006년 입주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오성부동산 장정우 중개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1호 대책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 어떤 의미인지, 지정 이후 11월 실제 거래 33평 매매 3건, 25, 23평 전세 8건, 서울 상급지죠. 강남 반포 신축과 가격 레벨 비교, 실거주 갈아타기 투자 자별 전략 정리 10분 안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호 대책이죠. 투기과열지구 핵심만 짚고 짧게 한번 볼까요? 먼저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을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핵심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1TV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갭투자처럼 레버리지 크게 쓰는 거래가 힘들어집니다. 또 입주권, 분양권 사고 팔기가 어려워지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주의 양도, 재건축에는 조합원주의 양도가 금지되고 재개발에서는 입주권 전매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규제의 방향은 결국 실제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만 집사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1호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제 거래 얼어붙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서는 어떠한 숫자들이 찍혔는지 이제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33평 매매가 3건 됐는데 33평만 매매가 3건이 됐습니다. 이 23평이나 25평은 아직 실거래가 올라온 게 없는데요. 그러면 33평 가격이 어디에 형성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3평 301동 3층이 11억 8,500에 거래가 됐고요. 204동 2층이 11억 3천만 원, 202동 7층이 11억 6,500만 원 이렇게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투기과열 지구 지정 이후 첫 달인 11월 33평은 10억 3천에서 11억 8천 사이에서 3건이 거래가 됐죠. 여기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가격이 무너진 게 아니라 11억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책 전에 이미 11억 초중반에서 호가 실거래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규제 이후에도 비슷한 레벨에서 실거래가 찍혔다는 거죠. 금매가 쏟아지면서 10억 초반 9억대로 무너진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층가동을 보면 급하게 던진 매물이 아니죠. 2층, 3층, 7층이라는 일반적인 선호층입니다. 즉 어디 구석진동 저층 금매만 거래했다가 아니라 평범한 매물이 적정 가격에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투기과열 지구니까 무조건 폭락한다는 공포와는 달리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33평형은 11억 중후반 레벨을 지키면서 실입주 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차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평이죠. 25평이나 23평은 매매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세는 7건이 거래가 됐어요. 자, 11월 한 달 동안 총 7건이 됐고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104동 8층이 5억 8천, 12층이 5억 9천입니다. 108동 1층이 5억 4천, 14층이 5억 5천인데요. 그래서 5억 4천부터 5억 9천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3천 세대 넘는 이 대단지에서 전세가 25평이 지금 2건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듯이 지금 실입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 입자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은 이제 3건이 이루어졌는데, 갱신은 이제 2년 후 5% 이내 증액하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층이 4억 2,800, 104동 9층이 5억 4천, 17층이 5억 4,600이 되는데, 이거는 뭐 전세계를 칠 수가 없고, 4건이 이루어졌는데, 저층서부터 고층까지 5억 4천에서 5억 9천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읽어야 할 메시지도 또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전세 상단은 5억 8천에서 5억 9천 수준이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 기준으로 보면은 25평 전세는 5억 중후반이 목세나의 현실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이나 저층
동향에 따라 5억 4, 5천도 나오고 5억 5천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갱신은 저가니까 4억 2,800이고 장기 세입자성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시장가라기보다 오랫동안 살던 세입자에게 조금 낮게 맞춰준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를 볼 때는 신규 계약 5억 5천, 5억 9천 구간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세가를 간단히 감을 잡으면 33평 매매가 11억 5천만 원 정도면은 25평 전세가 5억 8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수요가 꽤 탄탄하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자, 23평은 전세 한 건입니다. 신혼부부라든가 2인 가구에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평형인데 전용은 이제 52.85, 방 2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306동 신축층이 4억 7,5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2, 3인 가구가 가장 많이 찾는 타입인데 고층의 신축 6년차 역세권 초품화 대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23평 전세 4억 후반대라는 숫자는 목동 생활권이나 신정주택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꽤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3평은 매물이 많지가 않은 평형이죠. 하나씩 나오면 금방 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상급지와 비교한다면 지금 목세나 가격은 어디쯤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강남의 반포 같은 서울 최상급 신축에 비해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입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얘기죠. 요즘 기사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서울 반포, 삼성 트레니에라든가 이런 새 아파트 분양가가 8사 기준 30억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약을 넣으려면 20억 이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서민들이. 왜냐하면 대출을 최대 6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20억이 넘으면 4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나머지는 전부 다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 들어갈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억 로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 또 이 현금 부자들도 또 이 특별도 이렇게 분양해 보면은 또 이 5인 가구가 돼야 또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인 가구는 가점제가 69점인데 최대 7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많은 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로또, 현금 부자 잔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보신 것처럼 목동 목세나 33평은 실거래 11억대 초중반입니다. 비슷한 연식의 강남 반포 신축 대비 약 3분의 1 수준 가격이죠. 서울 최상급 위치는 이미 20, 30억 울도록 가 있지만 신정주타운 신축 대단지 목세나는 아직 10억 초중반 레벨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전후 가격과 시장 분위기를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11호 대책 전과 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 레벨을 보겠습니다. 대책 이전에도 33평은 12억 초중반에서 호가 실거래가 형성되었었죠. 또 대책 이후 11억 실거래 역시 11억 3천에서 10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이 확 꺾였다기보다는 보합 내지 소폭 상단 테스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거래 주체는 예전처럼 갭투자, 단타 위주 거래는 없고 실입주, 장기 거주 계획을 가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죠.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실제로 들어올 사람만 사고 판다는 구조가 자리를 잡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시장이죠. 25평, 23평 전세가 4억 후반에서 5억 후반에서 꾸준히 체결되면서 전세 수요가 바닥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바로 매매가 급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유형별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실거주 예정자죠. 5년 이상 거주 계획이 있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규제로 눌려있을 때 허가를 받아서라도 입주를 고민해 볼 만한 구간입니다. 강남의 반포 20, 30억 신축은 이미 다른 세상 가격이 되었죠. 생활권이라든가 예산, 자녀 교육까지 감안하면 목세나 23, 25, 33평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존에 1주택자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 지금 집 팔고 목세나를 옮길까 고민하신다면 내가 이 동네에서 앞으로 10년을 살 수 있나?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 대출 허가가 까다롭긴 하지만 그만큼 단기 투기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좋은 동, 좋은 나이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죠. 규제 때문에 단타는 어렵죠. 장기 보유는 오히려 명확해진 그런 시장입니다. 신정 역세권 개발, 서부트럭 복합 개발, 목동선 경전철 등 주변의 인프라 호재가 서서히 현실화가 될수록 신축 대단지 희소성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갭만 보고 들어가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셔야 하고 실거주 플러스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숫자를 정리해 볼까요? 33평 매매가 11억에 3천에서 11억 8천만 원, 3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25평 전세는 갱신 제쳐놓고 5억 4천에서 5억 9천까지 3건이 거래가 됐고요. 23평 전대는 한 건이 됐는데 4억 7천5백이 됐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지정 이후에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는 서울 상급지 대비 3분의 1 수준 가격에서 시립주 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숫자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우리 동네가 공포만큼 나쁘진 않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앞으로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그리고 신정 뉴타운 재개발 입주권 이야기까지 실제 거래표와 사례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현장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 숫자로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를 지켜보고 있는 오성부동산 중개사 장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